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 아낌없이 팍팍 정답 추실랭 가이드. 네,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풀이 술소통 방송. 네, 취업으로 향하는 짜라짜라 짭수원원 익스프레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alright, 출발. 어이. 오늘은 익숙하지 않으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떤 코너죠? 오늘은 어디에서 온 그대 두 번째 시간. 그렇죠. 어디에서 온 그대.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왔었죠? 기흥에서 왔었어요. 기흥에서 온 그대. 삼성에서 온 그렇죠. 분이었었죠?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요. 어디서 마스크 뭐 하고 오셨던 그렇죠. 그분. 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구로에서 온 그대입니다. 일단 구로에서 온 그대. 구로가 어딘지도 전혀 모르겠고 어떤 구로하면 이제 직업인지도 구로 디지털 모르겠고. 단지가 있죠. 구디단. 예, 구디단.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소개를 먼저 하죠. 저는 연합뉴스 TV 아나운서 김빅토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빅터 아나운서 옆에 있는 변함없는 그루터기 같은 취업 강사 차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직접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위치한 중경교육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 영업 담당 6년차 어썸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썸 프로? 성함이 어썸 프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썸이랑 프로 합친 거. 아, 그런 놀라운 프로 약간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예요? 프로가 되고 싶다는 의미. 프로가 되고 싶다. 아, 어썸 프로가 아하. 무슨 뜻이에요? 어썸한 프로다. 네, 되게 간단합니다. 골프 선수. 그러니까 벌써만 프로? 뭐 그렇죠. 오케이, 기대가 좋습니다. 일단 교육 그룹에 계신다고 했어요.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뭐 기업명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기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교육그룹에서는 키즈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상품을 이제 판매하고 있고요. 상품은 교재나 교과서 또 에듀테크 프로그램 같은 거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업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뭐 눈높이나 뭐 그렇죠. 뭐 윤 선생 그렇죠.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까? 아니 뭐 성인 교육은 뭐 해커스. 해커스, 뭐, 오 맞네. 그런 해커스 느낌. 같은 것도 그렇죠, 교육 그렇죠. 그룹일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육 잡지 이런 것들은 저희 눈높이 이런 거는 안 팔고 네, 다양한데 이제 연령대가 키즈부터 성인까지 다양하다. 네, 상품은 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교육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어썸 프로님 모시고 한 시간 그렇죠. 동안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궁금하신 분들 뭐 교육계 궁금하시거나 해외 영업도 일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쪽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은 재영님이랑 빵근님 두 분만 그렇죠. 들어가겠습니다. 애늙은님까지 세 분 그래요. 반갑습니다. 기다렸어요. 자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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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한테 선물 드려야죠. 그렇죠. 선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물은 변함없이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훌륭한 저희 대표님 임송아 사장님의 혼이 담긴 구두. 혼이 수완제의 담겨서? 면접 전자 쇼핑몰 수완제에서 구두를 변함없이 협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 하나 더 있는데 네, 그렇죠. 프로님 말씀해 주실까요?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발포정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와. 이 업체 사장님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초블레스 사장님? 초블레 사장님 인터뷰를 봤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25kg를 감량을 하셨던 겁니다. 그 노하우가 담긴 게 바로 이 발포정 발효식초. 뭐 어떻게 그렇게 제품입니다. 잘하세요? 찾아보셨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보시려고? PPL도 글쎄요, 뭐 제가 알아가는 거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제품이었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을 25kg가 드립니다. 빠지셨다는 직접 그쵸. 그 대표님께서 만드신 발효식초. 발효식초 그렇죠. 밀키트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항상 선물해드리는 한 번에 합격하는 문제집 해커스 문제집에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하나 더 있네요.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께서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 이게 나온 지가 좀 됐지만 스테디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판매하는 것보단 댓글 잘 달고 거짓말처럼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굴님께서 그렇죠. 해커스 갖고 싶다 해주셨고 발포정 갖고 싶다 호이호이님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조금 뒤늦게라도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조태구알 많이 아직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본인이 지금 활동 열심히 하는데 선물 하나도 못 받았다 싶은 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그렇죠. 해주세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또 MC가 여럿이라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면은 맞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어썸 프로님에 대해서 알아가 볼 겁니다. 네. 어썸 프로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일단 제작진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질문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일단 물어볼 거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다른 요일도 봤는데 진짜 대본을 안 보시더라고요. 전 대본 깜짝 놀랐어요. 원래 사실 전 진짜 대본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제 뭐
제작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아, 너무 대본에 좀 얽매이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딱 듣고 네네. 드디어 이제 내가 대본을 안 보고 방송을 해도 되는 때인가? 지금인가? 이제 왔구나. 이제 이제 왔구나. 이제 왔구나. 여기서 용인해 주는 그렇죠. 거야. 어썸 그래서 프로님과 함께. 제 마음대로 합니다. 일단 지금 일한 지 얼마나 되셨다 그랬죠? 일한 지는 지금 회사에서는 6년 차고요. 네. 총 회사 경력 합치면 8년 차. 8년 차? 8년. 오, 8년 차. 근데 되게 애 때 보이셔가지고. 동안이십니다. 그렇죠. 네. 8년이나 일을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신 거 아니죠?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 네. 우참하지 마시고 빵 터지면 아, 빵 네. 터져도 된다고 하시네요. 네. 웃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쓸데없는 얘기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거야. 네. 8년. 그러면은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 8년 차 직장인으로서 뭐랄까 요즘 어때요? 행복감, 본인의 인생. 만족도 지수를 100으로 하면 100 중에 몇 점 정도? 저 한 90점은 되는 것 같아요. 오. 너무 높은데? 뭐 투자가 잘 됐나요? 뭐 갑자기 왜 그러게요. 쉽지 직장인으로서 않은데. 90점 받기 쉽지 신입도 않은데. 아니고 그죠? 경제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 미안. 경제적으로는 미안.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직무적인 만족도인 것 같고 직무적인 만족도. 이제 직장 생활 좀 해보니까 좀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좀 행복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쪽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해외 영업 담당이신 거죠 지금? 지금 되게 많이 이제 세 번째 이직해서 지금 회사에 와 있는데 여러 가지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정착을 좀 했습니다. 정착하신 지 6년 되신 거네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90점이나 되시는 본인의 업무, 경제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이 이 교육 교육- 뭐 경제 채널 아니니까. 교육 이쪽이 좀 덜 줍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금 짜다는 인식이 있죠. 아, 그래요? 업무 양은 많은데 좀 적게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은 좀 있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저희 교육 그룹은 이제 업계 중에선 탑급이에요. 근데 아유. 제가 말하는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많이 쓰시는죠. 버는 거랑 또 모으는 능력 좀 별도다. 이렇게. 그건 본인 개인의 그거 아니에요? 네, 개인의 약간 문제인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채팅창에 방황도 야무지게 하셨다 2년이면. 그러게요. 2년 아는- 딱 하고 6년 그러니까요. 동안 지금 쭉 다니시는데 아는 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만족도 90에 인쇄 하셨고 근데 90이면 전 사실 조금 힘든 생각을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쵸, 이런 그쵸, 생각도 했는데 8년 차쯤 되면 네. 조금 지칠 때 아니에요? 많이 회사 지치죠. 얼마나 다니셨죠? 7년 9개월 다녔죠. 그러니까 딱 네. 이맘때가 진짜 그 퇴사 뽐뿌 빰빰 할 때인데 그리고 너구리 피디를 만나서 지금 이 직업을 자 여기다 물어봐야겠다. 지금 회사는 만족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시는 건데요? 개인톡 드리겠습니다. 5 미만? 네, 오늘은 좀 방송 대본대로 오케이.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90점 정도의 행복감을 받고 있는 우리 어썸 프로님이신데 왜 이 직종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업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외국 대학 출신이에요. 좀 언어를 외국대. 오호. 외국어를 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연구원에서 한번 일했었는데 좀 너무 정적이다 보니까 연구원. 네, 연구원. 동적으로 좀 사람 만나는 일도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MBTI가 E예요? 저 I예요. I예요? 네. 너무 정적인 거 싫어요, I신데? 퍼센테이지가 E가 좀 높은가? 한 45 나오나?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에요. 1점 하프야, 차이긴 하프? 해요. 아, 네. 1점 차이. 네. E와 I 그 중간 어딘가에 있고. 네. 이부제 같은 건가요? 뭐 요일마다 다르죠. MBTI 왔다 갔다. 아시죠? 매우 이죠. 네. 매우 E시죠? 네, 네. 아. 매우 극입니다. 일단 지금 연구원도 하셨고 외국에서 대학 나오셨고 어디서 학교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중국 유학 갔다 왔고요. 저는 북경대 중어중문학과 나왔습니다. 베이따? 아유, 베이따. 베이따. 따자가. 잘하네요. 어. 맞아요. 제 역시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네, 여기는 와. 인도에서 오셨고 중국에서 그래요. 오셨고. 제 역시밖에 없네요. 그렇구나. 달려나가요. 저도 중국에서 교환학생 했는데 그래요? 네. 오, 기간은 어느 정도? 한 학기. 한 학기면 한 그래도 6개월 정도. 네, 저도 그래. 북경에 있었어요. 저도 우다코. 우다코. 우다코 아시죠? 베이따 많이 갔습니다. 와우. 그 차이가 있네요. 제가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베이징 북경 안에 있는 그냥 도시라 그래야 될까? 거기 마을? 오도구라 그래서 오도구. 네, 거기 한국인이 많이 한국인들 사는. 좀 많고 아, 그런 약간 곳이 오오쿠보 같은 겁니까? 일본어로 치면 오오쿠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네, 그 지역이 있어요. 아. 한국인 많은 지역. 아 도쿄에. 그래요? 네, 아. 네. 그런 거 지역이구나. 같은데 왠지 왕릉, 한인타운 같은. 오도구 이런 데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맞아.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 학교 생활? 학교 생활은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쩔었다고 해야 되나? 쩔었다고요? 쩔었다. 개 쩔었다. 어썸 쩔었다 약간 아 이런 그래서 느낌이에요. 이게 또
이런 흐름이구나. 아 그것처럼 하는 게 예, 아니라 공부에 지쳐가지고 아. 또 사람이 여행도 다니고 좀 즐겼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못 즐겼어요. 공부를 저희 학교가 약간 빨간 줄 많이 뜨면은 이렇게 퇴학당해가지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빨간 줄 안 뜨려고 왜 중국에 가셨어요? 아 수능을 망쳐가지고 도피 유학? 근데 도피 유학 치고 너무 좋은 학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북경대 엄청 좋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학교로 알고 있죠. 이거 오늘 또 북경대가 세계에서도 순위가 되게 높지 않나요? 좋은 편이죠. 혹시 네. 전형적으로 그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어려운 뭐 그런 학교인가요?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졸업하는 게 좀 더 어렵죠. 어. 네. 자, 이 와중에 우리 또 야글님께서 이거 페킹덕? 베이징덕입니까? 이거 베이징덕. 뭡니까? 페킹덕. 베이징덕 먹어봤냐고 하시는데요. 맛있죠. 베이징, 껍데기. 맞아요. 네. 저도 엄청 좋아했는데. 근데 조금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쵸. 요리로 이제 접대할 때 보통 많이 먹죠. 오. 네. 제가 베이징덕 하니까 그냥 이건 그냥 쓸데없는 썰이긴 괜찮아. 한데 이런 거 좋아해요. 예. 친구가 북경에 놀러 왔어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친구는 저기 장춘에 있는 친구였는데 네네. 저도 중국어를 못하고 그 친구도 중국어를 못하는 서로 거예요. 못하는 상황. 그래서 베이징덕을 먹으러 갔어요. 어. 이거 먹고 나서 이제 우리 먹은 걸로 그 탕을 만들어 주잖아요. 오. 탕 뭐라 그러지? 신기하다. 죽이나 탕 같은 걸 해주거든요. 약간 그 해물탕 먹고 밥 볶아주듯이 비슷한 느낌으로 네, 네. 마지막에 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탕 이렇게 했어요. 어. 그때 무슨 탕? 그래서 뭐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랬지? 백탕, 홍탕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약간 허버처럼. 궁금하구나. 근데 그래서 백탕 달라 그랬더니 백탕 달라 그랬더니 탕을 이렇게 갖고 조그만 걸 갖고 오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딱 봤더니 뭐야 이렇게 봤더니 저기 막 불렀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게 탕이래. 이게 무슨 탕이냐 그랬더니 자세히 봤더니 설탕을 갖다 준 거예요. 설탕도 탕 맞죠? 근데 그게 성조가 있어서 아, 그쵸. 그 탕의 탕과 전 몰라요. 뭐가 탕이에요? 어떻게 삼성- 돼요? 둘 다 발음이 사성보. 같아가지고. 발음이 같아요?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탕. 그거 갖고 친구랑 아직도 얘기하는데 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와중에 저희 제작진께서 연합뉴스 TV 지하 1층에도 베이징덕 맞아. 카오야, 베이징 카오야.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인당 5만 원이라고 하네요.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예. 언젠가 우리 너굴 TV님이 사주시겠죠. 저분이 또 진행하는 면이 있고 저희 제작진들이 또 챙겨주시는 게 있으니까 언젠가 그쵸? 객카로 언젠가는 우리가 저걸 객카로 먹어볼 사주시겠죠. 수 있는 예.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좋습니다. 어썸 프로님 가진 분 같은데 열등감 표현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오, 가진 분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취할 건 취하고 스펙적으로나 이런 게 좀 있는 분이 겸손한 거 아니냐? 뭐 그쵸. 이런 뜻 아닌가요? 탕후루도 탕이 그 탕인가요? 그럼 설탕? 그쵸. 후루는 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후루 모르겠어요. 네. 뭐 그래도 제품명이겠지 뭐. 예. 중국어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외국어를 좀 사용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네, 외국에 그래서- 계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또 나는- 한국이 또 한국에서 일로써?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네. 한국에 대해서 애국자가 돼서 돌아와요. 네, 한국 나는 아니던데. 아니었어요. 난 인도에서 아니던데. 아니었어요? 난 아니던데. 근데 인도도 막 그런 네. 인도어 사용 능력 시험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 있겠죠. 있는데 그런 시험이 우리나라예요? 네. 있죠. 한국에 인도어 시험이 그쵸. 있어요? 예. 토익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플렉스 힌디라고 외대에서만 하는 게 있어요. 플렉스 외대에서 만든 시험이에요? 외대에서 만든 그 언어 시험들이 있어요. 보신 적 플렉스 있어요? 힌디. 그게 이제 저는 안 봤어요. 그 보신 문제가 적은 없으시고? 저희가 졸업할 때쯤에 그 문제가 개발될 단계여갖고 지금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못 봤었어요. 그냥 갑자기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없죠? 문법 이런 게 또 중요하고 또 산스크리트 이런 말들이 있어요. 힌디 고 이런 거 배워야 되고 어쨌든 저희가 EBS가 아니라 한국 직업방송 네, 알겠습니다. 언어원이다. 일단 북경대에 입학하신 거는 도피 유학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이 와중에 그쵸? 저희 한판 면접님 오셨습니다. 한판 면접. 예, 우리 자파. 윤소윤 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파. 예, 오늘 어제 대단히- 또 왔다 가셨어요? 저랑 한바탕 그러니까요. 떠들고 어제 오셨어요. 노란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어제 그랬죠. 예. 병아리처럼. 그쵸. 어제 노란 입고 맞아요. 오시고 인도 이야기, 그 중국 전주에 이야기. 메로나 입고 오시고 뭐, 올 때 윤소윤 사업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복장 같은 게 색깔이 지금 궁금합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대학교 다니면서의 꿈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글로벌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해외 막 돌아다니면서 사업하고 싶었다. 아니 근데 완전 연구원도 하시고 MBTI도 I신데 되게 뭔가 그러니까요. 포부가 있으시네 열정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미팅하는 거 좋아하고 오히려 그래요? 사업가가 아이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둘은 아닌가 봐요. 그러게요. 아니세요? 이 아니에요? 저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요? 네. 요즘은 이에요? 네? 요즘이요? 이 방송할 때 5시부터 6시는 이해요. 네.
18시 딱 이해했습니다. 꺼지면 다시 좀 바뀌긴 재밌네, 하는데 재밌네. 거의 네. 비슷하게 가죠. 그렇군요. 어쨌든 사업가 기질이 있으시고. 사업가 그럼 지금 직무가 찰떡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완전 찰떡이죠. 근데 제가 지금 직무 찾기까지 네. 너무 오랜 시간을 방황했죠. 연구원 하셨다 그랬고 또 뭐 하셨어요? 맨 처음 직장이 이제 외국계 수출입 서류랑 포워딩 하는 업무였는데 네. 네, 그게 무슨 그때는 말이죠 그게? 수출입 서류랑 포워딩? 수출입 서류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네. 미팅을 안 하고 네, 문서 작업하고 문서 무역회사에서. 작업하고. 네. 페이퍼 워크를 주로 하시고.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아, 그렇구나. 포워딩도 그냥 별로였어요 거기는? 힘드셨어요? 사무실에서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아. 9시에 이제 퇴근하고 이 생활이 되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피폐하게 하더라고요. 네. 중국 부자는 진짜 집에서 팬더를 키우나요? 저기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저를, 에너그니님, 저를 그런 에너그니님 눈으로 보지 질문 말아주세요. 주셨어요. 저 네, 표정 네.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러고 저한테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때요? 저는 중국 저 부자분은 중국 몰라가지고.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티가 안 나요 일단. 근데 중국 부자들은 중국 안 살지 않나요? 진짜 중국 부자들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어디 뭐 미국이나. 맞아. 뭐 근데 캐나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조금 부자인 친구들 만나봤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해외에 다녀온 친구들이 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 부자라 그래야 되나? 네. 중국에서 그 친구들의 특징은 네. 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요. 음식을 많이 시켜. 우리 둘이 가는데 네. 막 8개, 9개씩 시키고 뭐를? 내가 너무 메뉴를? 많다. 탈도 하면은 괜찮다. 오. 다 먹어라. 안 먹어도 된다. 그냥 하나만 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또 제가 얼핏 듣기로 그 남기는 게 또 약간 예의라고 뭐 맞아요. 그랬던 거 보는 것 같은데. 부자의 그래요? 특징이라기보다는 중국인의 특징인데 네. 약간 손님이 오셨을 때 네. 다양하게 많이 주문해놓고 좀 남겨야지 좀 자기가 내가 좀 있는 사람이다. 뭐 아, 진짜요? 약간 네, 환대하는 의미로. 아, 그럼 저 한 대 받은 거네요? 그쵸. 오, 몰랐네. 글로벌하게 한 대 받는. 이 와중에 또 비톤. 비익톤님, 이라서 비익톤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면 별명이 듭니다. 별명이 또 컬렉터가 되시겠네요. 따자하오. 중국어 그러니까요. 속사포 소개해 주세요. 중국어로 속사포 소개해 주세요.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예, 약간 뭐, 예. 외국어 쓴 지 되게 오래됐고 아, 괜찮아요. 저 그래도 저희는 이제 大家好，你好，认识你们很高兴。뭐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먹어서 이거 1학년 때 나오거든요 이거. 아 그래요? 난 중국 안 해가지고. 참고로 제2 외국어 일본어로 했는데 아, 그래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요? 네. 약간 일본 느낌도 살짝 좀 약간 있으신. 응, 맞아요. 네. 약간 일본 여주인공 좋은 재질 느낌 좀 의미죠. 나요. 일본 여주인공 제시. 그 청순한 일본 여주인공이 이렇게 이마 이렇게 까고 있고 안경 쓰고 있다가 네. 이제 첫사랑을 깨닫고 아. 남자 주인공을 흠모하다가 나중에 안경 탁 벗고 갑자기 샤라해지는 느낌 알아요? 채널 J에 나오는. 채널 J는 뭐죠? 우리나라에 노담의 나오는 일본 드라마 카타빌레 채널 같은 있어요. 느낌. 네. 아 노담의 아유,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좋네요. 예쁘다 칭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따 어썸 닮으셨대요. 프로님 아따 아따가 아따 만화 아세요?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몰라요. 이거 아따 맘마인가? 아따 맘마 같은데? 아따 아따는 뭐지? 이분이 오타 친 거 아닐까 예능그님이? 아따 아따는 아따 뭐지? 맘마를 아따라고 한 게 맘마 아닐까? 닮았다는 뭐지? 거예요? 단비랑 그건가? 글쎄, 영웅이? 난 아따 아따. 제작진님이 아따 아십니까? 아따 맘마 같은데? 아따 맘마 맘마인데 맞죠? 저분이 예능그님이 오타 친 거죠? 해외로 대학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나따와 궁금하다. 기레이데스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요 아 상규 씨. 맞네. 아따 단비 이름 맞네. 아닌데. 단비 아세요? 건강하세요. 단비랑 네, 영웅이? 상규 씨. 이거 모르세요? 나이를 대충 여쭤봐도 돼요? 뭐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밝히실 편안하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앞자리라든지 뭐 중간이라든지 2냐 3이냐 그것만 알려주시면 네. 되는 거니까요. 3학년입니다. 3학년. 3학년이래. 3학년 이거 너무 옛날 말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엄마 저희가- 동창회 가면 하는 말이에요. 네, 야 그쵸. 우리가 벌써 5학년이다 이런 거 뭔지 알죠? 5호선이다 이런 거. 그런 거. 7호선 뭐 이런 몇 거. 호선 타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뭐 아직 하셨어요? 3호선. 아직 3호선 예, 타세요? 예, 오케이,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대본 소화가 마법처럼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스펙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인턴 근무처럼 근무하신 거 포함해서 근무 경력이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있으셨던 되시고 이직하셨고 그래요. 대학교 다닐 때 꿈은 원래 해외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으셨고 지금은 그럼 사업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도 매우 품고 있습니다. 진짜요? 뭐 눈여겨보는 아이템이 있다든지. 뭐 지금 생각하면은 다 망하니까 막 이제 나가서 그때 한 3, 4년 뒤에 네, 나간 뒤에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아이템 생각하면 나중에는 다 도태되어 있는 아이템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담대한 면이 있으시네요. 그러게요. 그럼 그렇게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하려면 영어도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어야 그러게요. 되는 건데 영어도 잘하세요?
사실 여기 와서 중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다양한 국가의 전 세계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상품을 팔다 보니까 뭐 중화권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대부분 중국어 스펙 쌓으려고 막 공부들 하고 그쵸. 시험 보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썸 프로님께서는 그냥 공부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원어민과 생활 속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고. 그 말인즉슨 업무할 때 영어 쓸 일이 더 많다는 뜻으로도 맞아요. 봐야 될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사실 입사할 때는 제가 이제 중국어 잘하는 인재로 뽑혔다면 실제 아하. 실무할 때는 많이 사용하는 게 영어다. 그래서 영어를 못 사용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그 범위가 되게 작아져가지고 남들 출장 갈 때 못 나가고 뭐 업무에서도 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업무 생각하시니까 표정이 좀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지금 밝은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를 얼마나 이렇게 환한 미소를 가지신 분인데 일 얘기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은 사교육 단속해서 요즘 빡세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최재영 님이 또 정확하게 또 글로벌 특파원 느낌으로 질문을 너무 주셨네요. 정확하게 네. 아 그래요? 말씀하셨는데. 사교육을 단속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많이 안 하고 공교육 많이 공교육만? 들으라고 하니까 그럼 뭐 우리가 과외가 안 못 된다 이런 다니게 거 아니에요? 네, 학원 안 되고? 그죠, 맞아요. 사교육 자체를 좀 막는 분위기여서 재혁 씨 많이 하신다. 수출도 저희가 힘든 상황이죠. 네. 저희 또 윤세윤 쌤께서 질문 주셨어요. 최근에 해외로 대학 가려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고3 친구가 있는데 해외 대학 진학 준비는 어떻게 하면 그러게요. 좋고 사실 뭐 이런 도피라고 그냥 뭐 그쵸. 우스개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담백하게.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명문학교에 또 그러니까요. 가셨으니까 그런 정보는 것도 어디서 궁금하긴 해요. 듣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유학원에 다니셨나요? 네.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 그때 네. 그 주요 신문사 조중동에 네. 인도랑 중국이 뜬대요. 나는 못 봤는데. 두 분이 내가 뜨는 데서 조중동을 안 다녀오셨네. 봤나? 난 안. 그래서 그걸 보시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망쳤다 그랬잖아요. 수능 망치고 신문을 봤더니 아, 인재가 부족하대. 인도 시장과 중국 시장에. 그래서 내가 인재가 돼야겠다. 오. 그래가지고 1년 반 정도 정말 공부만 해요. 고등학교 4학년처럼 공부만 하고 그렇게 어떻게 준비를 공부를 하셨어요? 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형에 대한 정보가 걸 있어야 공부를 하실 찾으셔갖고,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이제 지원했던 입학 전형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생활 기록부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그 내신 성적, 수능 성적 그리고 제가 이제 수능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막 학력 평가 그런 거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가 제출을 해가지고 요걸로 봐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전형마다 학력 최적의 평가가 뭐지? 저희 때 학력 평가가 학력 있었어요? 평가인가요? 그 모의고사 유평,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 평가. 모의평가? 모의고사 맞죠? 모의고사. 학력고사 이분 약간 연식이 깜짝 놀랐는데 모의고사 말씀하시는 믿고 거죠? 싶지 않네요. 믿고 싶지 않네요. 평가 6월, 뭐예요? 9월 이런 거? 그러니까. 맞아요. 대단하네. 그런 네. 걸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면접을 이제 북경대 그래요. 면접관들 앞에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이렇게 오. 유학 가고 싶다. HSK 당연히 6급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어필을 HSK 해가지고. 6급 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시험 공부만 엄청 일 했죠. 년 어쨌든 한 넘게 1년여간 그걸 굉장히 단기간에 나름 다 준비하시고 가신 거네요, 결국엔. 근데 맞아요. 사실 본인은 이렇게 학교마다 알아보셨지만 요즘은 유학원이나 이렇게 학원에 가서 유학 준비를 하지 않나요?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뭐 유학원을 별도로 찾아본 건 아니어가지고 네 북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입학 과정이 있어요. 예과반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렇죠. 예, 예과반. 걸로 말씀드리면 예과반에서 뭐 이렇게 잘한다 하면은 그럼 이제 본커시형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벙커시형이 되는 거죠. 본커시형 오랜만이다. 어. 북경 생활에서 힘든 건 없으셨어요? 중국 생활하시면서? 미세먼지 혼자 이런 거 가셨어요? 빼고. 혼자 갔죠. 오. 네, 뭐 6개월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의식주 다. 예. 그래서 뭐 그 외국인 기숙사가 너무 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풀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 아, 예약이 FULL. 예약이 찼다. 이런 거 좋아하시네. 해가지고 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기숙사 이제 외국인 전용이 있는데 그걸 줄을 서서 새벽에 중국인 친구 시켜가지고 좀 줄 서달라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1번으로 줄 섰는데 그 저까지도 못 돼가지고 그럼 어디 사셨어요? 대학교 동서남북 찾아다니면서 네. 어디 하나 구해가지고 아이고. 예, 모르는 친구랑 같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학교 안에 기숙사를 들어가는 걸 못 내가 해가지고.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기숙사도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학교에다 내가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기다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줄 굉장히 좀 서가지고 냉정한 면이 있네요. 그래요? 그럼 빅터 아나운서님이 교환학생을 편하게 좀 다녀오셨을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우리 학교 원래 한국에 있는 학교에다 등록금 내고 한국에 있는 학교에다 그쵸, 등록해서 그쵸, 그쵸. 여기서 잡아주는 데 가서 살고 음. 외국인들이랑 같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훨씬
재밌고 프리하고 편했죠. 어허. 네. 근데 한국인들은 온돌방을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온돌방이 따뜻한. 별로 없었어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외국인 유학생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온돌방이 엄청 비싸고 우리 방이 막 일반 뭐 이탈리아 사는 친구들보다 한 두세 배 비싸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그 당시에는 되게 깨끗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방 물려주고 그럼 나온 방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러다가 운 안 좋은 친구들이 이제 다른 외국인들 살던 방 들어갔는데 막 깜짝 놀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치 지금 기숙사 청약을 했다라고 말한 재혁 씨의 멘트랑 이게 오버랩이 되네요. 맞아. 약간 저런 느낌인 거죠. 생애 기숙사 최초 청약 그쵸. 뭐 이런 느낌. 중국 음식 좋아하셨던 거 뭐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음식은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먹고 길거리 음식 같은 거 많이 간식으로 막 먹어가지고 유학생활 중에 막 10kg 찌고 이랬어요. 너무 잘 먹어서. 저는 점심 이런 얘기도 마라시 됩니까? 저 점심 마라샹궈 거 먹고 왔는데 이거 아, 생각 안 하고 부럽네요. 먹고 왔는데 뭔가 갑자기 중국 얘기하니까 중국 음식 좋아하시는 거 없어요? 솔직히 볶음밥을 예전에 좋아했는데 볶음밥? 네. 중국집 볶음밥. 그러니까 그건 근데 한식이잖아요. 그게 한식이더라고요. 나는 그게 중국식인 줄 알고 그렇게 우겼는데 한식이더라고.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없죠. 뭐 허거? 근데 허거가 허거? 중식입니까? 허거는 중식이죠? 중식이죠. 아, 그래요? 네, 잘 몰라요, 명백히. 저는. 네. 명백히 중식. 인도 요리는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좀 많이 주십시오. 인도 네. 인도 난, 커리 이런 거 진짜 그렇게 많이 근데 이제 먹습니까? 그렇죠. 제가 죽을 때까지 먹을 카레를 다 먹고 왔습니다. 맛이 확실히 다릅니까? 굉장히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올드보이의 오달수 그 만두 15년 먹은 네. 것처럼 이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느껴집니다. 아. 늘 먹던 데가 있었거든요. 네팔 분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있었어요. 아. 좀 더 한국식으로 로컬 높음보단 한국식 동아시아식으로. 거기 인도에서는 네. 카레가 싸요? 이렇게 대중적인 굉장히 음식이에요? 싸죠. 굉장히 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기 인도 요리집들 지나가면 기절합니다. 가격. 인도는 솔직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코리 하나 먹으려면 그럴 수가 15,000 없는 원씩 하고. 가격인데. 그렇죠. 또 현지에서는 난이 또 무한 리필인 곳들도 많고 현지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요? 거의 이제 40루피를 1,000원으로 치면 뭐 싼 건 뭐 한 20루피, 15루피, 얼마예요 그게? 그 500원. 대신 이제 카레가 말씀하시는 커리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커리가. 네, 이게 이제 커리가 그 500원이라고요? 플레이트 안에 카레 조금 들어가고 뭐 저기 사모사라고 해서 감자 으깬 삼각형 그 네네네네. 커피 우유 모양으로 네네. 된 거 뭔지 그런 알아요, 거 뭔지 있고 알아요. 뭐 그냥 스웨디시 빈 같이 콩가루 같은 거 좀 이렇게 있고 뭐 당근에다가 뭐 요플레 올려준 거 그런 플레이트가 뭐 한 2,500원, 3,000원 세트가? 세트가 우와. 그렇죠. 진짜 근데 거기 기본적으로 물가 자체가 좀 쌉니까? 싼 건 되게 싸고요, 비싼 건 되게 비싸죠. 비싼 건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비싼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맥북? 명품도 있고 아. 맥북도 비싸죠. 갑자기 삼성 맥북이 왜 생각나지? 모바일도 비싸고. 외국 제품들이 좀 비싸. 그렇죠. 그런 편이고. 중국에서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아침- 방송을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전혀 저희가 상관없습니다. 해외 영업 네. 현직자 중국 아침에 모시고. 먹는 콩물 플러스 밀가루 막대빵. 저거 그 삥 그거 말하는 거 같죠? 맞아요. 네, 저거 먹어봤죠. 저걸 뭐라 그러죠? 콩국? 콩티아오가? 콩티아오는 맞아, 그게 맞아. 아니고 콩물은 그냥 뭐 두유 같은 맞아. 느낌이고 두유 같은 거 같은데요? 밀가루는 빵 튀긴 건데 음. 생각보다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그쵸, 맛있진 별만 않아요. 안 나죠. 네, 그냥 아무 되게 맛 안 나요. 밍밍한 느낌? 맞아요. 그래요, 우리 티저 타코장님 인도 101 맞아요. 커리 손으로 먹나요? 먹는 데도 있고 안 먹는 데도 있는데 저도 손으로 먹는 줄 알았더니 스푼을 줍니다. 스푼을 주면 네. 외국인이라서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옆에 있던 인도인 친구 뭐 라제시 뭐 라마다 다 실제로 먹어요. 실명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런 애들이 영이 있어요. 라제시 있어요. 철수 같은 이름입니다. 라제시. 라제시가 그렇죠. 옆에 미트란 있는 이런 라제시라. 애들. 그렇죠. 인도 이름 뭐 있지? 럭키 이런 이름은 인도에서 흔한 이름은 아니에요? 럭키는 흔한 이름은 아니죠. 럭키는 그거는 좀 예명이시려나? 빅토리아너 같은 느낌 같은 거. 그래요? 네, 그쵸. 아주 흔한 이름이 아닌데요? 그렇죠. 아주 흔한 이름이 아니라 심각한데? 글로벌한 거죠. 글로벌 또우장이다 그거 맞죠? 뭐 라단, 또우장. 라제시 맞아, 이런 맞아. 그런 거. 추억의 또우지양. 잘하시네. 그리고 야굴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비밀 댓글로 달아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인도 주식 얘기 공개했냐고 하는데 화장실 갔다 왔다고 하시네요. 뭐 진짜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뭐 어쨌든 그러시고 어쨌든 그러면 영어를 많이 쓰면은 대본 돌아와서 그럼 영어 실력을 일하면서 그냥 느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외 영업은 어때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딱히 아니었어가지고 업무할 때도 간단하게 뭐 포워딩이나 수출입 업무하면은 커뮤니케이션 해도 되게 간단하게 정해져 있는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영업하다 보면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좀 즉석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가 그렇죠. 많아가지고 뭐 업무 중에는 제가 계속 자기 개발을
평소에 했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계속 하셨어요? 일을 하시면서? 예. 어떻게 해요?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 그럼 전화 영어나 전화요? 네, 오, 전화. 진짜요? 많이.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교육회사다 보니까 예, 그 복지 문화비로 나오긴 해요. 아이고. 그걸 이제 신청하면은 예, 지원을 어, 받을 수 있죠. 그럼 입사하실 당시에 영어 성적 같은 거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필수죠. 토익 점수 제출해야 되니까. 네, 저는 뭐 905점 905점? 900원 넘겼다. 네, 그렇게 넘겼죠. 그래서 900점 넘기고 바로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아, 근데 그 뒤로는 계속 영어 공부를 하셔서 이제는 영어로 소통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세요? 그렇죠. 네,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고 연락 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외국인이에요? 다 외국인, 해외 영어분 다 외국인. 머리 좀 살짝 넘겨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더 보였다고 하네요. 아, 네네네. 아, 저 음향 기술. 예예예. 영어 공부는 멜로디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멜로디 쌤은 실전 영어를 안내해 주시는 그런 아, 분이시죠. 우리 멜로디 쌤. 2주에 한 번씩. 저는 멜로디님이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최재형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 지분이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멜로디 쌤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 멜로디 쌤이 안 했어요. 아, 안 지난주에. 하셨구나. 이제 만나시게 될 교육 겁니다. 네, 교육 아나운서가 있는데. 교육 씨가 떠나기 전에 네, 이제 멜로디 갔죠. 쌤과 함께 He's 했는데. gone. 네, 그렇죠. 네, 이제 교육 아나운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별 인사를 실시간 채팅으로 인사했어요. 뭐래요? 교육 씨랑 잘 인사했더니? 지내라고. 네. 그랬더니 뭐래요? 잘 지내겠대요. 고맙다고. 네, 고마웠다고. 잘 지낼 겁니다. 네, 그 그쵸. 친구는. 네.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지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마 네, 그 친구 그렇게 야박했나요? 그렇게 착한 같이- 애는 아닌 것 같아서. 같이 치킨을 뜯은 세월이 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카투사에서 업무를 해서 늘 줄 알았는데 그래요. 매일 쓰는 단어만 늘더라고요.라고 맞아요, 말씀해 맞아요. 주셨어요. 맞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카투사가 됐건 해외 영업이 됐건 영어가 쓰는 하던 게 말만 계속 하게 되죠. 근데 그 영어 공부를 뭐 전화 영어도 하고 하셨다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생각을 그러니까. 또 하셨어요? 주말에 5시간, 6시간씩 계속 아유.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들었겠네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죠? 그러니까 발표를 직접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안 해봤으니까 계속 이제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오게 발표 오. 연습해야겠다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셨다. 네, 그래서 사실 중국어를 잘하는 인재로 뽑혀다 보니까 이제 영어권 친구한테만 계속 네. 기회가 가는 거예요. 신입 시절에 한 2년 차까지 뭐 출장도 그 친구가 가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 계속 그냥 준비를 하고 있다가 출장 중에 캄보디아 출장 중에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어로 이제 진행하는 미팅이었는데 직원들이 다 중국어를 못한다. 대표만 중국어 한다. 영어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 뒤로 계속 영어만 쓰고 있어요. 그때 잘하셨나 보네요. 네, 다행이네요. 기회를 잡았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때 그 발표가 네. 그때 그 발표 기억나세요? 이제는 다 까먹었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시키려고 보면 했는데.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좀 준비하는 자에게 근데 솔직히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랄까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이랑 얘기하면 좀 괴리감이 느껴져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서 지금 이렇게 아나운서가 연합뉴스 TV에 근데 제가 막 영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은 없으니까. 대신 이제 뭐 아나운싱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제 나름의 제 것을 그쵸, 열심히 그쵸. 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막 주말 일을 하면서 주말까지 대여섯 시간씩 공부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까지 하실 그게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셨어요? 동기부여를 스스로 맞아. 좀 이렇게 하시는 편이셨나요? 솔직히 그냥 그럼 나 안 시켜주면 좋지 뭐 어차피 월급 나오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람 성격이 만나서 얘기하고 내가 직접 좀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데 아하. 나는 페이퍼워크만 계속 하니까 그게 너무 재미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 혼자 잘하는 편이라서. 그러면은 회사에서 그만큼 그 뒤로 인정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출장 같은 거 많이 갔고 인정 많이 받았죠. 네. 그러시구나. 그럼 뭐랄까 계속 주말에는 공부하시고 그 당시에는 퇴근하고도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주 3회 이상은 계속 전화 영어 했고 뭐 근데 이제 대부분 일이 힘들거나 그러면 이직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맞아. 대부분, 그쵸? 솔직히. 근데 이제 맞아. 이직을 택하지 않고 지원 그 산업 분야에서 또 그 직무에서 좀 결을 높이려고 그렇지, 더 팠지. 더 판 케이스라고 저희가 봐야겠네요. 지금 회사가 3번째 회사다 보니까 내가 또 옮기면은 또 적응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서 처음에 신입으로 이제 입사하자마자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건 좀 오래 다녀보자 여기에서 좀 내가 업무적 발전을 좀 이뤄야겠다 이런 게 좀 컸어요. 요즘 신입들 보면 어때요?
신입들이 요즘 갑자기 신입들도 주목을 요즘 주시네. 신입들도 어선 프로님 처음 오셨을 때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 때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 때 말고 저 때로 하시는 거예요? 네. 왜 뭐가 달라요? 예리했어요. 예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네, 좀 희생을 덜 하려고 하고 좀 주어진 업무만 딱 하려고 하고 예, 퇴근을 빨리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업무적으로 욕심이 조금 덜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얘기를 해봤어요 후배들한테? 아 그래서 수습 통과를 못 하셔가지고 아이고. 아쉽게도 네. 그렇게 빡세요? 통과하기가?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태도를 엄청 많이 본인이 중요시- 직접 체크를 하셨어요? 네, 뭔가 제가 이제 심사를? 면접관도 됐고 면접관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아, 수습 평가도 다 하는데 이러면- 회사에서 좀 그 뭐랄까 이게 좀 있으신 분이신가 이거 보네.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겠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네, 면접 얘기도 할 것도 많고. 네. 요즘 친구들이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고 또 면접을 보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요즘 직원들의 애들. 스펙 어때요? 스펙은 좋지 않아요? 너무 화려해가지고 스펙이요? 나무랄 데가 없다. 그래요? 네. 어느 너무 정도인데요? 화려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냥 입사한 게 너무 감사하고 잘 다녀야겠다 이런 막 생각이. 토익 막 엄청 높고 좋은 학교 그쵸 나오고 그쵸. 그렇습니다. 토익은 뭐 거의 만점 막 받고 그래서 보면서 저는 서류상에 보면서 이 오버 스펙 아닌가. 네, 그래서 말하기만 사실 잘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또 막상 시키면은 조금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하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면접을 보시잖아요. 직접 면접관으로도 들어가시고 스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서류상으로 보이는 스펙 있잖아요. 학교, 학점, 토익 이런 부분을 보고 좀 정량적인 거르시니까 이런 아니면 솔직한 말로 뭐 좋은 학교니까 좀 좋게 봐진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스펙은 토익 같은 경우에는 900점 넘기면 저는 다 동일하게 보고요. 나머지 이제 자소서 내용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잘 열심히 살아왔나? 열정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어필을 해드리고요. 저보다 높으신 분이 이제 최종 결정하시는데 사실 그분은 또 토익을 좀 잘 보시는 편이라. 토익을 더 봐요? 900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00 뭐 중후반 때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현직 뭐랄까 실무하시니까 토익 시험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토익은 토익을 위한 시험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진짜 그렇죠. 영어 실력이라기보단 어때요? 그러니까 서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저희가 면접을 또 보면서도 검증을 해요. 지금까지 말했던 거 한번 영어로 해봐라. 그러면은 해요? 어때요? 그러면? 하죠. 하면은- 다 해요. 다 해요? 네, 영어를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구나. 되게 다 잘 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고르니까 거의 그 잘 하시는 분을 뽑죠 거기에서. 근데 영어만 보는 건 아니고 다른 방면들 영업할 만한 인재인가 설득력은 있는가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네. 완벽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딜레마고 미스매칭인 게. 그렇진 않아요? 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면 아. 사실 여기 이렇게 네. 나와 계신 어썸 프로님만 해도 너무 좋은 학교 나오시고 좋은 전공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중국어도 완벽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내가 나였으면 그때 지금 못 들어왔을 것 같다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하면 좋을까요? 해외 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스펙이 조금 모자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지금 저 때는 약간 그 전형이 되게 복잡하고 많았어요. 공채로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채용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실무 면접에 되게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어지는 그런 인터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인터뷰 질문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경험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 기반으로 이런 경험을 하셨는데 뭐 그 경험에 대한 질문을 자신감 있게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다, 뭘 나는 지금 다른 지원자보다 좀 우월하다 이런 거를 좀 인상에 잘 남겼으면 좋다는. 네. 자, 이 와중에 지금 분노의 채팅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토픽
스피킹 시험 너무 비싸죠. 그쵸. 진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졌고 저도 가격도 가끔 올랐고. 가다가 요즘에 계속 그냥 2년 끝나니까 한 번씩 그쵸. 만료되면 안 되니까 봐야죠. 깜짝 놀라고 제가 막 2년 보고 나서 오랜만에 봐야지 하고 보는데 한 20% 올라 있고 그렇죠. 또 봐야 되고 에바랑 지금 몇 번째 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에바가 또 에바. 제가 또 아는 지인분 중에 스피킹 선생님들이 좀 계신데 아 그래요? 오픽은 좀 소개해주세요. 최근 추세가 멜로디쌤도 있고 멜로디 최근 멜로디쌤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추세가 오픽은 그 중간에 그 빈 텀이 길면 많이 감점한대요. 무슨 말이라도 왜냐면 다들 준비들을 웬만큼 하니까 이게 드릴박스처럼 이게 답변들이 다이얼로그가 되니까 이제 웬만한 답들을 다 비슷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차등 점수가 좀 생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해외 영업 인기가 많습니까? 많은데 이제 이런 좀 과밀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군에 따라서 많이 몰릴 수도 있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를테면 게임 산업이나 뭐 제가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플랫폼 회사의 해외 신사업 혹은 게임 회사들의 글로벌 사업 네. 이런 쪽들은 진짜 더 많이들 몰리고 하는데 그런 쪽은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그만큼 때문에 많이 뽑고. 내가 그만큼 지원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좀 당장 안 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계신 이런 산업군의 경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자리들이 있다 보니 이쪽 산업에 관심이 있는데 또 해외 영업까지 노리니까 이게 딜레마가 생기고 직무를 좀 변경하는 일들도 있겠죠. 뭐 들어가서 좀 몇 년 일을 하다가 좀 기회가 되면 내부 전환을 한다거나 직무 전환이겠죠. 뭐 그런 쪽의 트랙들을 생각하시게 되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 보니까 스펙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의 그렇죠. 장점을 또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산업군의 이 해외 영업이니까 이런 거지 또 다른 산업군의 또 인원을 많이 뽑는 쪽은 또 영어 스펙보다 더 중요한 다른 스펙이나 경력을 더 쳐주는 곳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현직자님의 산업군에서의 이슈이니까 이것도 너무 해외 영업으로 혹은 본인의 직무랑 일반화하진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저 지금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웬 우리 좀 그러니까. 괜찮게 가는 것 같죠? 갑자기? 네. 네, 좋아요. 저희 아나운서들도 43 됐네. 오버 스펙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진짜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가 누가 이렇게 방송할 때 저 뉴스 하는 사람 어디 학교 나왔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생겼다, 목소리가 어떻다, 발음이 어떻네 뭐 이 정도지. 안정감을 주시고 정보를 잘 그렇죠. 전해주시고 그렇죠. 이게 꼭 우리뿐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가서 그 바이어랑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역량화된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반성을 또 해봅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계상으로 저희가 필터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이 자소서를 다 보다 보니까 1차에서는 되도록 많은 친구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점수가 낮아서 불합격했다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서류만 잘 작성해 주시면. 네. 자소서 기깔나게 썼는데 토익 막 한 780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해외 영업에서 조금 해외 어렵죠. 영업에서 네, 직무의 네. 특성상 그렇죠. 인국공이 인기가 진짜 많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워라벨 여쭤보고 싶어요. 워라벨. 어썸 프로님께서는 워라벨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일 빡세게 하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요. 하고 주말에도 대여섯 시간 그러니까. 공부하고. 저 소는 누가 키워? 언제 쉬어요? 워라벨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교육회사인데 좀 교육회사들이 좀 워라벨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6시에 땡 치면 일어날 준비하고 이제 유연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고 이런 게 가능해요. 유연근무제. 네. 야근 같은 거 하세요? 야근은 이제 출장 전이나 약간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필요하게 하지 한 않고. 달에 뭐 정기적으로 출장이 계속 있으신 건가요? 이거는 뭐 사업 계획을 짜기 나름인데 이제 연말에 다음 연도 얼마나 매출 올려야 되는지 사업 계획을 짜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하기 위해선 영업을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출장을 몇 번 가야겠다 이런 것도 다 잡고 하니까 뭐 그 해마다 다 다르게 진행하고 저도 있어요. 예전 직장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이제 인사 슬픈 교육 얘기, 슬픈 굉장히 기억 슬픈 떠올리시네요. 얘기죠. 매우 슬픈 얘기죠. 인사 교육 계획비를 수립하려면 원래 하는 업무랑 별개로 계획 업무를 또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중고여서 저 같은 경우는 결국 계획이란 단어만 들어도 좀 약간 스트레스가 그쵸. 있기 마련인 건데 인사는 쉽지 되게 않지. 또 유연하게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차분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일을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재미있긴 해요. 진짜요? 네. 세상에. 일이? 아주 적성에 할 말이 맞는 좀 직무인 없네, 것 이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이랑 좀
스타일이 다르시는 거. 아 물론 저도 일을 좋아하니까 지금 네. 계속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상사 눈치 오해하지 안 보고 마시길 퇴근해 바라겠습니다. 버리십니까? 많은 아 연락 그럼요. 주시고. 네. 아, 자기 진짜요? 일만 잘하면 전 눈치를 굳이 안 보고 퇴근 딱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전에 저기 후배들이 너무 너무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나 지금 진짜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후배들이 뭐 너무 자기 그 희생 일 안 그러니까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상 눈치 안 보고 퇴근해 버리신다니까. 어쩜 우리 어썸 프로님 모르는 세상이 또 네. 존재할지 어떻게 된 거죠 모르겠네요.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한테 할당된 업무량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뭔가 책임감 없이. 책임감 없이 퇴근 시간 됐다고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상사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할 일이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가니까 좀 힘든 거죠. 뭐 갑자기 산에 볼링 동호리 가고 막 그런 거. 볼링 동호리는 갑자기 뭐 뭐예요? 헬스 제가- 트레이너 그쵸, 헬스 트레이너. 약속 때문에 빨리 가야겠다고 하고 아, 근데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일이라는 게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이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일은 그냥 밥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할 그쵸, 수도 그쵸. 있고.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할 일 하면서 퇴근 빨리 하는 거는 찬성이에요. 일잘러는 특히 사실 저는 퇴근 빨리 하는 거 일잘러의 그 뭐라 하죠?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이 네. 일이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일이 많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때 되게 특수한 경우고 되게 뭐 일상적으로는 잘 칼퇴하는 편이니까. 예. 야구님이 네. 이런 방송 나오는 페이는 용돈인가요? 협의해야 하나요? 못 본 그쵸, 척 해도 그쵸, 됩니다 그쵸. 하셨는데 못 보신 척 하실 거죠? 네. 이거는 회사랑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그쵸, 그쵸. 네. 네,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맞아요. 비밀입니다, 야굴님. 네. 여기 밸런스 게임이 있었어요, 우리 뒤에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여기 뒤에 밸런스 제가 게임 제가 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게임 밸런스 게임.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8페이지에 이거 다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어썸 프로님한테.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 첫 번째 3번 질문. 우리가 지금 돈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연봉 아하. 4천만 원에 주 4일 근무하기, 가헤이. 연봉 7천만 원 받고 주 6일 근무하기.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통 돈 많이를 선호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직장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그렇죠, 시청자들. 그렇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 4일 택하겠습니다. 그래요? 4천에 주 4일? 요즘 이렇게 3천만 얘기 다 원이나 해주셔놓고 차이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6일 일하시잖아, 그러니까. 거의 막.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막 그 무조건 이상으로 추천. 막 하는 거는 좀 자기를 갉아먹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퇴근 후에 또 다른 삶이 이렇게 펼쳐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퇴근 후에 뭐 갑자기 뭐막옷 쫙 해가지고 나뭐 막 디즈니인 줄 알았어. 갑자기 손을 퇴근에 막, 쫙 하면 안경 막 뾰로롱 쓰고. 이러면. 네. 퇴근 후에 뭐 하시는데 보통? 신입사원 때는 좀 댄스 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댄스요? 예. 오늘 너무 많은 어썸이 정보가 있어, 어썸하시다. 진짜 어썸인데 오늘? 스트레스는 뭐 방송 댄스입니까? 댄스입니까? 방송 댄스? 재즈 댄스. 재즈 댄스요? 네, 우와. 네, 네, 좀 이건 뭐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진짜 요 재즈 댄스 학원이 너무 없어져서 못 다니고 있는데 그래요? 네, 제 당시만 해도 되게 재즈 흥행하고 댄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거예요? 재즈 댄스요. 그러니까 약간 뭐. 팝송을 가지고 좀 길게 발레 동작 같은 느낌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노래가 오. 뭐가 있죠? 재즈 음악에다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재즈 음악은 아니고 짜즈. 팝송이요. 팝송. 일반 팝송. 전 재즈 댄스는 들어는 봤는데 어떤 건지 사실 아직 나도 잘 감이 안 이따가 오네요. 유튜브 네, 네. 이거 없으면 그래 에너그님 음악 주시죠라고 하네요. 어썸 댄스 보여달라. 이렇게 위에서만 살짝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없어요? 느낌으로? 재즈 댄스가 제가 어떤지? 이거 여기 회사 지원할 때도 취미생활 쓰잖아요. 네. 재즈 댄스 어유.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채용 트렌드가 시키면은 이 완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네. 춤 자기가 춘다 그래서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인가? 뭐 약간 그게 걸린대요. 기업 그렇구나. 심의에. 직무랑 연관이 뭐 없으니까? 그런 것 이전에 일단 지원자께서 기분이 불쾌하다면 그걸 이제 또 대외적으로 알릴 수가 있죠. 그렇죠. 나한테 이런 그렇죠. 것도 시켰다. 그럼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시키시면 안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뭐 당신을 아니 뭐 채용하진 않아요. 하긴 뭐 죄송한데. 동접자가 한 100분 정도는 와야 뭐 그쵸. 신나서 춤이라도 추지. 나중에 사람들 많이 동접자가 오면- 이렇게 적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요즘엔 그러면 뭐 하세요? 그래요. 예전엔 댄스 추셨고. 이게 코로나 전에는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거 좀 좋아했거든요. 18번. 근데 약간 팝송 계열 되게 괜찮아요. 팝은 네, 좀 네, 좋아하시나요? 네, 네, 괜찮아요. 약간 그 레이디 가가가 레이디 불렀던 가가. 그런 샬로우 막 이런 거. 되게 좀 어 좀 그거. 많이 힘드신 게 있나요? 노래들 전체적으로? 레이디 가가 노래 부르시고 저희가 다음에 레이디 가가 노래 혹은
재즈 재즈 댄스 댄스. 들어봐야 되죠. 그럼 레이디 가가 노래에 맞춰서 재즈 댄스를 추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에 안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다음에 우리 아주 또 대본 나오시기로 반도 소화 하고. 못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직 예. 멀었어요. 저희 꼭 나와주세요. 그래요. 불러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찻쌤 여러분. 노래방 18번 뭐 있어요? 저는 이제 노래를 남자 키로 부르는 거. 여자 노래를 남자 키로 부르는 거. 오, 노래를 못 부른다는 얘기죠. 연호 남키. 노래를 못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르시냐고요? 제가 저희 너구리 PD가 네. 그 옛날 추억의 락그룹 이브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브 러버. 이브, 그렇죠. 이브 러버. 근데 1집에 너 그럴 때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그 옆에서 이제 G 고릴라 역할을 제가 합니다. 노래를 못 부른다는 뜻이죠. 그게 지금 고릴라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렇죠. 전혀 죄송해요. 뭐, 네. 저 고릴 네, 그런 거 아니죠? 그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노래를 못 부른다. 노래를 못 불러서 지금 백예린 씨 노래를 남자 키로 부른다. 백예린 네. 백예린 차재원 조합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레이디 가가와 시켜보고 재즈 댄스 싶어요. 같은 거죠. 그건 좀 백예린 어떤 노래 부르세요? 저희 방송이 궁금하다. 그건 아마 우리의 그건 잘못이 아마? 아니었을 네. 그거 너무 좋죠. 제 잘못이 아닌 걸로 아닐 거야. 마무리해야 될것 같네요. 이런 네. 거잖아요. 차릴라라고 하시고요. 네, 너구리. 좋아요. 너무 찰떡 같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 빵빵 터지는 거죠. 죄송해요. 아, 좋습니다. 차릴라 괜찮네요. 오늘의 유력한 선물 후보입니다. 저 지고릴라 노래 옛날에 7777 아시네. 가서 7777 하면 지고릴라 노래예요. 너구리 영어 피디 프로그램? 얘기하시면 아시네. 진짜요? 진짜인데? 태진? 금영? 태진일걸요? 네, 그래요? 노래가 있는 곳은 어디든 나타나는 럭셔리 MC 질러 다시 인사드립니다. 질러네. 질러네요. 그렇죠. 질러네. 저는 주로 말해보니까 금영 질러네. 걸로 불렀어요, 여러분들. 예, 금영 아시길 걸로?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뭔가 싶으시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계속 시즌이 운영되어 왔어요. 네, 네, 보시는 네.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나운서님께 궁금하신 거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목소리 훈련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목소리 훈련? 이런 거 좋다. 지금. 이거는 5분 갖고 되진 않는데? 목소리 사실 저도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막 마냥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저도 많이 훈련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 그런데?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었고 말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저희 친형이 있는데 형이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형은 목소리 좋은 사람, 나는 목소리 얇은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계속 목소리를 좀 만들어냈죠. 제가 디팡 DJ 잘 어울릴 것 같다는데 디팡이 뭐죠? 글쎄 디스코 팡팡 아닐까요? 제가 어느새 그 와중에 또 플라워 고유진 닮았다고 하시는데 고유진 저 우리 고유진 세대인데.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유진 씨 이곳에서란 노래 좋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전 걸음이 느린 재혁 아이. 씨. 그것도 좋죠. 그렇죠. 뭔지 아세요? 몰라요. 제목만 들어봤어요. 그래요? 원래 팝만 들으세요? 그건 아닌데 네. 좀 휴일에도 좀 그런 걸로 휴식을 취하고 좀 재밌어 하는 편이 그래요, 외국어를 어쨌든.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야,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 휴일을 어떻게 보내세요 주로? 8년차 직장인의 휴일 보내는 요즘 휴일은 또 어떻게? 요즘에 넷플릭스에 빠져서 아하. 안 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드라마랑 뭐 이런 거. 뭐 봅니까 주로? 뭐가 재밌어요? 지난주에 봤던 게 뭐 에밀리 파리에 가다? 재밌어요? 제가 제일 최근에 본 거. 그래요? 나 뭐 진짜요? 뭐 재밌죠? 네. 제가 원래 진짜 그런 거 안 보는데 그냥 우연히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재밌어. 계속 봤어요. 시즌 2 나왔잖아요. 그래요? 저는 1부터 이제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결말 좀 알려주세요. 일단 끝나고 제가 문자로 보내줄 거예요. 못 보지 않도록. 저는 어제 엊그제구나 주말에 딱히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엽기적인 그녀 봤어요. 뭔지 추억의 아시죠? 영화. 레전드. 추억의 2001년 네. 영화. 근데 진짜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넘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참 재밌는 영화가 있다니라는 생각하면서 봤어요. 보셨죠? 엽기적인 그녀? 전혀 영화관에서 봤어요. 영화관에서 보셨어요? 그때 한창 그러니까. 때시잖아요. 당황스럽네. 쌤 한창 때 아니세요? 그때? 근데 그래도 나름 미성년이었어요 그때. 미성년이셨어요? 네네네.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당황스럽네. 클래식 추천. 클래식도 좋죠. 그렇죠. 애늙은이님이 제 감성을 또. 클래식 거짓말 영화 좀 말씀하시는 하고. 거죠? 네,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랬나봐. 김영준 노래 나오는 그렇죠. 거. 에밀리 너무 어지럽다라고 하시고. 헤어지고 다. 근데 저게 서양의 스타일이니까. 뭔 서양이 다 영화예요? 뭐 그렇진 만났대 않은데. 무슨 뭐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환승연애 같은 겁니까? 근데 에밀리가 이제 파리에 오거든요. 그건 남자친구랑 전화하는데 그냥 전화를 이렇게 막 말하다가 싸우고 헤어져요. 너무 쉽게. 그렇죠. 너무 쉽게. 이게 한국 감성으로서는 무슨 이해할 뭐 수 영화 있는데. 클로저 같은 겁니까? 약간? 클로저는 그런 뭐예요? 느낌? 몰라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클로저 야한 영화 여러분 아닙니까? 야한 영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닌데 다른 제목이랑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따로 이야기 나눠. 클로즈업인가 봐요. 제가 그렇죠. 저희가 이제 슬슬 선물 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벌써요?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아직 할 네네. 얘기 많은데. 그러니까 큰일 났다. 다음번에 또 한번 저희가 초대하면 지금 뒤에 이만큼이 네, 나와 있어요. 지금. 대본을 반도 소화를 못했는데 배를 울렸습니다. 크몽에서 어썸 프로 검색하면
강의 영상을 또 볼 수 있다고요? 이것까지 네.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어썸 프로님 오늘 인기가 사실 많으세요. 네네네. 궁금하신 분들 좀 맞아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 저희가 꼭 초대를 해서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주실 수 있어요? 재즈 댄스만 시켜주시지 마시면은 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재즈 댄스는 안 시킬게요. 레이디 가가 노래만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떤 분 선정하실까요? 예, 댓글 깨알같이 댓글. 참여하신 분들 선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최재형님 너무 아, 잘 재형님. 재형님 찾아주셔가지고. 거의 재영님, 뭐-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분. 아 그래요? 네. 재영님께서 진짜 재밌으시죠? 거의 상주 하시는 분이죠. 너무 말씀 잘하시고. 네, 재영님 일단 선정을 핵심. 하고 이미 식초로 디톡스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도 지금 많이 식초로 디톡스 하시고 네, 저기 구두 신고 해커스 그쵸, 보시면서 해커스 보시면서. 슈퍼 비정규직 꿈꾸고 맞아요,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저분께서. 어우, 야,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저희 진짜 빅터너 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돌아온 너구리님께 너구리님께 저희 우리 노무사님 선물 어. 슈퍼 비정규직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오래 참았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 하셨는데. 아, 실시간 방송은 처음이에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좀 떨었었는데 재미있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재미가 있네요. 이게 네, 생각했던 거랑 방송이 좀 달랐죠.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분장실에서 사실 막 답변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든 내가 저거를 안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잘하셨습니다. 준비를 하셨는데 예리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감사했습니다. 사쌤 오늘 함께해서 어떠셨어요? 어우, 저는 해외 영업에 대한 모든 것 아직 반도 못 알았지만 그쵸? 이제 아직 알아가는 멀었- 단계임을 발견했고 또 빅터 아나운서님의 이런 유려한 진행 끝에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레이디 가가 노래도 듣고 아유. 쌤 지고릴라 노래도 듣고 일기 쓸 거예요. 제가 또 보이스 트레이닝도 시켜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언제 다시 만나죠? 계속 매일매일 주 5일 만나는 거죠. 좋습니다. 매일 오후 5시 우리 취업과 함께하는 시간 만나겠습니다. 취업 맛집 잡스원원 내일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요.